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사이 12명 더 늘어 8일 0시 기준 8,0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방안을 두고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선거구별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곡에 출마한 후보들과 각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사이 12명이 더 늘어 8일 0시 기준 8,0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9명, 경산이 3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누적 확진자는 53명이 증가한 1,384명으로 이 가운데 65%인 6,776명은 완치 후 격리 해제됐습니다. 한 달 넘게 미뤄진 개학, 결국은 6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는데요.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될 거란 기대도 있지만 쌍방향 수업보다는 일방적인 전달식에 그칠 가능성이 커 우려도 큽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경북도 교육청이 마련한 원격 수업 시연회입니다. 출석 확인은 물론 실시간 음성 대화나 채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필요한 환경을 갖춘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학교는 물론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경북에 그렇게 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실제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도 교사가 수업 콘텐츠를 특정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시청하는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학부모들은 걱정이 큽니다. 어떤 식으로든 수업을 진행하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일방적인 전달 수준에 그쳐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딴짓을 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렇게 선생님하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컴퓨터 켜놓고 있잖아. 또 컵 켜놓고 선생님들끼리 막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교육청은 퀴즈나 과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시험 등 평가는 등교 이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다 모두가 아마 처음 겪는 그런 일이라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각종 우려를 떨쳐내고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지 잠깐의 임시 방편에 그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치러지는 초유의 선거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방안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 보장을 두고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중앙선관위는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곳을 포함해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 안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마련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사전투표 기간인 10일과 11일 이틀 중 하루 5에서 8시간으로 투표소마다 다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력 900여 명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증 환자나 감염 의심자로 분리된 자가격리자입니다. 8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3,400여 명입니다. 여기에 2주 자가격리 의무가 있는 해외 입국자가 현재처럼 매일 6,000명씩 더해진다고 가정했을 때 선거 당일엔 7만 5천여 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고 별도로 정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분들도 최대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방역당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관위를 중심으로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사전투표 기간 전에 자가격리자 투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북 최대 격전지인 안동 예천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회가 7일 열렸습니다.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후보 간 팽팽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안동 예천 선거구의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후보들은 특별재난 지역 추가 선포와 판매량이 급감한 농산물의 판로 개척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대면 경제 모델을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온라인 판매, 홈쇼핑 등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과 자치단체가 나서서 적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세 공과금 정도는 유예하거나 면제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적어도 이 세금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는 최소한 유예를 해줘야 된다. 안동 예천을 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통망 확충과 체류형 관광 사업 유치를 꼽았습니다. 관광은 광역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천에서 그다음에 영주에서 안동은 순환 철도를 만들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 신공항까지 전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은 역사 부지, 저 임천각, 월령교, 역사 부지, 저 밑에 철도교, 여기에 열차 호텔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놀이시설 만들고 e스포츠 센터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그 역사, 문화, 관광, 리조트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 밖에 바이오 국가산단 유치와 제2작전사령부 안동 이전, 도청 신도시와 구도심 활성화 등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경북개발공사 2,500억 수익 남겨간 거 환원 투자를 해라. 당신들이 전부 다 그 투자를 해라. 그리고 건무산, 호민지, 하회, 부영대, 도청청사, 관광벨트화 해서 주도권 토론에서는 대부분 당 정체성과 후보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영동 후보는 아까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지역구 후보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비례대표로 가가지고 노동 문제를 조금 했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충고로 새기고 이후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배우는 자세로 촛불 시위를 명예혁명이다, 시민혁명이다 라고 극찬을 하셨으면 지금 광화문에 새로운 촛불을 들러 가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에 공을 세워서 광진구에 전략공천 받아갔다는 게 그게 바로 이명박 아빠 우리 후보님 그런 관계가 오히려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안동 예천 선거구 통합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18만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지방 소멸은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지역은 모두 지방 소멸 고위험군에 속하는데요. 이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신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의성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2만 1,000여 명, 20, 30대 인구수의 3배가 넘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의성군과 21대 총선에서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군위, 청송, 영덕 지역도 소멸 위험 지수가 전국 10위 안에 들고 경북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도 이 선거구 지역은 모두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강부송 후보는 열악한 교육과 의료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농촌 지역 1계면 1개 초등학교는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성에서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 사업도 반드시 4개 시군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는 지역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고 또 귀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부의 창출이 인구 감소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현안을 두고 다른 해법을 내놓은 두 후보. 지역민들은 어떤 대안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역 선거구의 후보들을 소개하는 나는 후보자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 동구, 을에 출마한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과 토론의 초청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 이성철은 정세균 국회의장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힘 있는 후보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주민 밀착형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속으로 직접 녹아들어 정책을 개발하고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사전오기, 뚝심과 의리, 진실한 사람 이성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예산 폭탄으로 동구 혁신, 주민이 잘 사는 동구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새벽 경제 누수를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제조업, 텅 비어가는 상가들, 유통가의 처절한 몸부림, 기업의 줄줄이 도산, 상장기업 영업이익 반토막 등 국회의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무겁게 첫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회에서 바로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또한 동구비전 3533의 공약으로 지역 발전을 반드시 이룩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년 많이 힘드셨죠?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근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 유권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이 큰 마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이주민 10만 명을 받아들여서 활력이 넘치는 동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동구를 다문화 특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헌법 1조 사항을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다라고 개정하여 남한에 2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3천만 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여 1억이 넘는 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시작은 동구에서 시작됩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동구 주민 유권자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오렌지 빛깔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환경미화원, 소방관 이런 분들이 입는 옷이죠. 이처럼 우리 민중들이 직접 만든 정당이 민중당입니다. 재벌 또는 미국 눈치 안 보고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철학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민중당은 송영우는 1%의 이 특권 세력이 독식한 이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불공정한 근로소득을 환수해서 서민 복지에 쓸 것입니다. 대학 사회주택,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대학의 무상교육 같은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우는 동구를 가장 젊은 도시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공항이 물러가면 너른 땅이 생기죠.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한 청춘빌리지 청년 특구를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사회, 고등학생이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아름다운 동구를 저 송영우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화에 사는 유권자 엄우섭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래 두루 살피고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또 아침에도 내가 동네 주민들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아주 건강하게 한 분 한 분 잘 계십니다. 지금 우리 소로 1리는 민물고기 축제를 항상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하나하나 보탬이 되어 남인데 도움을 안 받고 주민 스스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뜻이 있고 기쁩니다. 작년에는 우리 그 농식품부 장관 표창도 동네에서 받았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동네 주민들이 화합된 마음으로 축제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기계도 수리하고 그 농사 준비에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는 백두대간 수목원을 위시로 하여 연계 사업을 해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이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고 백두대간 수목원을 연계하여 도로도 확포장하고 수목원 옆으로 모든 그 복합 단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봉화가 활성화되고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어기지 않고 솔선수범 한 번 하나부터 시작하여 꼼꼼히 꼭 챙겨주시는 것 후보자가 필요합니다. 공약대로 주민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힘있고 강력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을 뽑고 싶습니다. 나에게 선거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며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최정예와 함께 일편단심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오늘 방송을 통하여 아내와 함께 투표하러 꼭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에 사는 유권자 우영진입니다. 네, 저는 요즘 각 행사 그리고 축제에서 이벤트 MC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고요. 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서 시민연대 활동을 통해서 또 시민들과 가깝게 이런 어려운 고충들을 또 이야기 듣고 있고요.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타지로 떠나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그 젊은이들이 자녀를 놓고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 수 있게끔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젊은이들이 외지로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좀 노인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젊은 분들, 그리고 유청소년들에 대한 세밀한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어떤 퍼포먼스나 이벤트식의 공약을 내는 후보보다는요, 이 지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시급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아는 후보에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나에게 선거란 4년 비정규직 일꾼을 뽑는 날이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일단 투표는 꼭 하시죠. 오늘의 투표가 내일을 바꿉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투표 인증샷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아이디 제보25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